자, 안녕하십니까. 7주차, 지금, 7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전체 과목의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고, 반 정도는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중식은, 단식하고 양식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중식은 비대면으로 가는데, 아마 그래도 전체적인 게 대면 수업일 때보다 우리가 비대면일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죠? 빨리 더 좋은 환경이 와서 우리가 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을 하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보고 듣고 해야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습은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실습 과정을 걸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해도 부분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1학년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제가 얼굴도 잘 몰라. 그죠? 우리 학생들도 제 얼굴 잘 모를 거라고 봐요.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빨리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실에서 필드에서 같이 일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제가 우리 주 교재 보면은 189페이지에 호육 청체라고 있어요. 호육 청체.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 부분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비대면 수업이 지금 우리 한 학기 수업 중에서 지금 7주차, 제가 비대면 하지만 8주차 중간고사 지나면 벌써 2분의 1이 넘게 수업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진짜 실습을 해야 될 부분들은 약간 지금 미루고 있는데, 진짜 대면 수업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제 의지와 관계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참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또 전 세계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은 제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 할 수 있게끔 중요한, 진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고 꼭 알아야 되고 꼭 해보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꼭 좀 남겨놓을게요. 아직은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초적인 거,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대면 수업할 때도 하겠지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중국 음식에서 볶음 요리 있죠. 볶음 요리에서 우리가 양념 순서가 있어요. 양념 순서가 우리 중식 실기를 하실 때, 또 현장에서도 보면 이 부분만 잘 아시면 볶음 요리에서 되게 많은 메뉴를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서도 보면 볶음 요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웍으로 해서 볶음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볶음 요리의 양념에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대면 수업일 때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하면서 하겠지만, 진짜 한 줄을 그것만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순서를, 양념하는 순서를 진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익혀야 돼요. 그래서 대면 수업할 때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안 해도 빨리 알아들 수 있게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교재를 보면 뭐 여기 볶음 요리들 되게 많아요. 소스를 이용한 볶음 요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는 뭐냐면 그 순서만 알면 그 다음에 투입되는 거는, 바뀌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소스 종류, 굴소스로 하냐, 두반장으로 하냐, 해선장으로 하냐,
그 소스가 들어가는 시점만 그 소스의 종류에 따라 변화가 생기지 그 전이나 후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만 알면 중국 요리가 행결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메뉴 하나를 그 방법을 모르고 메뉴 하나를 학습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많이 어렵고 또 만드는데도 되게 여러분들 고생할 수가 있어요. 아니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거 우리 여기 호유 청채라고 해갖고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왜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습득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풀어나가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난자완수, 팔보채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죠. 양념하는 우리가 팬 기술로 팬 기술을 하면서 중식 요리를 할 때 양념하는 순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만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되게 풀어나가기가 쉽다는 거. 그러면 한 가지를 알면 몇십 가지 음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주재료가 바뀌냐, 소스가 바뀌냐, 그 다음에 주재료를 삶아서 하냐, 튀겨서 하냐, 이런 부분만 바뀌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립을 해 놓으면 음식을 이해하거나 음식을 풀어나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실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꼭 이 동영상 제가 하는 방법은 물론 대면 수업할 때 한번 되겠지만 만약에 대면 수업이 안 되면 진짜 큰 걱정인데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 간다 해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음식을 하실 때 또 집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호유 청채는 우리가 여기 책에서 이렇게 보시면 호유 청채에 들어가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 책의 재료를 보시면 뭐 청경채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뭐 소스 종류예요. 소스 종류 우리가 양념하는 거 기본 베이지. 자, 처음에 기름이 들어가요. 팬에 볶을 때 제가 또 다시 했지만 재료로 봤을 때 기본은 기름이고 그 다음에 파, 마늘, 생강,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굴소스, 그 다음에 육수, 그 다음에 전분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참기름 갖고 마지막 향을 돋아줘요. 그래서 중식에서 우리가 보통 실습을 할 때는 마늘, 생강, 파를 다져갖고 따로따로 넣지만 필드에서는 이렇게 파, 마늘, 생강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그냥 일관되게 써요. 일관되게 이렇게 뭐 들어간 거다? 파, 마늘, 생강을 이렇게 해서 같이 씁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은 재료가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일단 교과서적인 내용을 보면 호유 청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야채를 다 데칠 때는 보통 끓는 물에다가 야채를 데치죠. 근데 여기서 호유는 기름물에다가 튀긴다는 거예요. 기름물에다 왜 그럼 기름물에다 데치냐? 기름물에다 데치면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야채에 갖고 있는 성분을 탈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성분의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물에다가 튀겨요. 근데 끓는 물에다가 그냥 했을 때는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성분이 기름에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중식은 야채를 튀길 때 데칠 때 기름물에다 많이 데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할게요.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소스를 만드는 기본 베이직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 베이직을 그 순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스토브에 제가 웍 기술을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할 거예요. 그만큼 양념 들어가는 순서를 까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실습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청경채는 보통 우리가 청경채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큰 거는 4등분을 하고 작은 거는 이렇게 2등분을 해요. 이건 어렵지 않지요. 큰 거는 4등분을 하고 이건 2등분을 한다. 그래서 일단 요 교과서적인 내용 먼저 할게요. 금방 끝나니까 이거는. 자, 끓는 물에 보통 우리가 무슨 야채를 데치든 간에 뭐를 데치더라도 소금을 넣는다. 그죠? 밑간을 기본적으로 간이 되게 합니다. 밑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소금을 넣으면 재료가 갖고 있는 성분을 이 물로 탈수하는 탈수 빠지는 거를 막아줘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밑간을 해준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호유는 뭐냐면 끓는 물에 기름을 이렇게 줘요. 기름을. 그래서 팔팔 끓여요. 물을 어느 정도로 대충 끓이면 안 돼. 지금 보시다시피 기름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죠? 끓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럴 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때 넣어야 되냐? 이 물이 완전히 팔팔 끓어야 돼.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팔팔 끓었을 때 데친다. 그죠? 그러면은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요. 물하고 기름하고. 이럴 때 데치는 거예요. 이게 호유, 청채. 그러면 당연히 색깔도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도 더 푸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야채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데쳐요. 튀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야채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어때요?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야채가 반질반질해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한식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찬물에다 담궈요. 근데 중국 음식은 야채를 튀기고 기름에 이렇게 튀긴 거는 찬물에 안 담궈요. 왜? 찬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다시 찬물에 뜨지요. 그러다 보면 색깔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데칠 때 호유, 기름물에 튀기는 거는 절대 찬물에다가 담지 않는다.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중식을 공부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우리가 양식을 할 때도 버터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태리 음식, 우리가 보통 프렌치 음식을 할 때는 뭐 야채 기본 버터물에다가 튀겨서 이렇게 가니쉬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 음식을 접하다 보면 공유되고 이렇게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중식은 기름에다 튀기지. 기름 펄펄 끓는 기름물에다가 데치는 부분이 있고, 프렌치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음식 같은 경우는 버터물에다가 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름의 차이만 있는 거겠죠? 당연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접시에 먼저 식으면 플레이팅을 해 놓을게요. 식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야채가 이렇게 기름기가 쫙 묻어 있죠. 되게 보기 좋게. 그죠? 그래서 접시에다가 보통 이렇게 플레이팅을 이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저는 책에서는 그냥 일자로 놨는데 좀 이렇게 원형을 돌리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플레이팅이 또 이쁘게 나와요. 보통 어느 나라 음식이나 야채 요리가 있어요. 야채 요리가. 이것도 중국에서는 야채 요리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야채 요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방법을 이제 모르고 있던 방법. 기름물에다가 튀기네. 기름물에다 데쳐내는 방법도 있었네.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럼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야채가 갖고 있는 그 성분들, 그런 부분들이 덜 빠져나가고 더 아삭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물에다가 데쳐서 찬물에다 담궈서 하면 영양 손실이 되게 많죠. 영양 손실이. 그죠? 영양 손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영양 손실도 적고 우리가 윤기도 더 나오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을 하나 알았을 거예요. 그죠? 기름물에다가 야채를 데치네? 이런 거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뭐, 그 기름물에다가 데치는 것도 있고, 그냥 물에다 데치는 것도 있고, 그죠? 버터물에다 데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호유라는 말은 기름물에다가 데친다는 거야, 청경채를.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대신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스예요, 소스. 소스. 우리가 보통 앞으로 중국 실습을 함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그때는 이런 거구나 해서 갔지만 지금 이제 세밀하게 쪼개서 들어가는 거야. 소스를 하는 방법, 또 우리가 튀기는 방법, 볶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 먼저 팬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팬을 이렇게 팬을 들기립니다. 팬을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붓고 팬 기름이 묻었을 때 어떻게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팬에 그러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연기가 꺼집니다. 불을 끄고 어떻게 찬물 갖다가 다시 이렇게 팬 길들이기를 한다. 팬 길들이기를 한다. 팬 길들이기를.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면 팬 길이 잘 안 들여졌을 때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열을 조금 더 가열해서. 자, 제가 또 설명드린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양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팬 기술을 하고 볶음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기름 들어갔죠. 그 다음에 향유를 만듭니다. 향유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기름이 됐든 고추기름이 됐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먼저 항상 그냥 기름이 아닌 향유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향유를. 자, 그러다 보면 파, 마늘, 생강에 들어가 있는 향신료의 향들이 기름이 향유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향유가 됩니다. 이게 먼저야. 무조건 향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그 다음에 간장이 들어가요. 간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간장이 들어가고 장류가 들어갑니다. 향유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장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장류는 쉽게 얘기해서 간장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굴소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기름에다가 향과 장류를 만들어내주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자, 장에 있는 그 숙성된 나쁜 냄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화해를 해요. 화해. 이게 화해예요. 이렇게 해서 장에 있는 그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다시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책에 우리 호유 청개는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뭘 하냐? 육수를 넣어요. 그 다음에 육수를 넣습니다. 그럼 이건 굴소스 하나만 갖고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육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향유에 남아있는 그 향 냄새와 그 다음에 장류에 들어가 있는 그 장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꺼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체에다 한번 걸러줘요. 이렇게. 체에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의 향유에 들어간 야채 재료들의
이거를 다 제거하고 끓여서 여기 있는 성분을 얘가 이 육수에서 다 나왔겠죠. 그죠?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냥 걸러서 끓여갖고 소스를 만들어요. 근데 일반 업장에서는 걸르지 않고 그냥 전분 처리를 해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간만 보면 되는데 굴소스의 맛만 갖고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호우 청채는 이 굴소스의 맛만 갖고 소스를 만들어요. 되게 쉽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볶음 요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다? 향신료 중에서 파, 마늘, 생강으로 갖고 향유를 만들어요. 먼저 뭘 만든다? 향유. 향유를 만든다. 그 다음에 장유가 들어갑니다. 장이 들어가요. 간장, 굴소스. 아니면 두반장, 아니면 해산장.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청주나 보통 소주나 증류주로 장에 있는 잡냄새를 없애줘요.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걸 보면 그 소스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볶음 요리는 순서를 보시라는 거야. 순서를.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굴소스를 이용해서만 소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분 처리를 한다. 전분 처리를. 그 다음에 전분 처리가 한 다음에 뭘 하냐? 향유를 다시 코팅을 시켜줘요. 우리가 양식에서는 버터로 리에를 시킨다 그래요.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어.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고추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넣고 볶으면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다 볶아진 거에다가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고추기름이나 그 다음에 파기름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참기름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려줘요. 맛을.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호유 청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기본 소스 베이직이에요. 지금 보시면 기본 소스 베이직이에요. 자, 우리가 굴소스로만 이용을 한 건데 이거는 굴소스로만 이용을 한 거예요. 나중에 대면서 볼 때 제가 이제 다시 칠판에 이제 보드판에 적어서 첫 번째 하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뭐죠? 첫 번째 뭐를 만든다? 향유를 만든다. 자, 다시 할게요.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 순서를 까먹지 마세요. 이 순서대로 지금 우리 주교제에 있는 음식은 중국 음식은 이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게 양념을 해요. 모든 게. 자, 보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에 보면 팔보채, 그 다음에 경장육사, 마파두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주교제가 뭔지 아시죠? 주교제는 보통 고기, 그죠? 물론 야채가 될 수도 있지만, 야채 요리를 할 때 야채가 될 수도 있지만, 고기, 생선, 이런 게 이제 주교제로 가. 그 다음에 부재료는 야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념을 봤을 때, 크게 모든 음식은 그렇게 나눠요. 양념을 봤을 때, 이제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양념 세팅인데, 기름, 그 다음에 고추기름, 그 다음에 굴소스, 그 다음에 이게 두반장이라는 거예요. 두반장 소스. 그 다음에 소금, 미원, 설탕, 간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볶는 과정을 또 보세요. 자, 팬에 항상 팬에 기름을 두르고 무엇을 만든다? 향유를 만듭니다. 여기서 향을 내는 거는 파, 마늘, 생강. 향유를 먼저 만들어내요. 향유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간장이 들어갑니다.
간장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굴소스가 들어가요. 간장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소스가 들어가요. 무슨 소스? 자, 이번엔 굴소스로 했어. 그 다음에 만약에 굴소스하고 두반장을 같이 섞어.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주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팔보라조라는 게 있어요. 팔부채는 허옇게 하는 거고 팔보라조는 빨갛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장육사라는 게 있고, 이게 보통 우리가 깐풍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렇게 소스류가 같이 두 가지, 세 가지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해선당 소스도 있고. 그럼 소스류가 들어가, 향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간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스류가 들어갔어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소스의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란다? 파해를 합니다. 이렇게. 파해를 해요. 이게 불을 이용해서 잡냄새를 없애주는 거야. 증류주 갖고 해야 돼요. 증류주 갖고. 와인이나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증류주는 아시다시피 증류를 해서 낸 거기 때문에 불이 화해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발효주 같은 거, 포도주나 이런 걸로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발암물질이 생겨요. 그 안에 원액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알코올로 날려주는 거고, 걔는 안에 있는 원액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와인이나 이런 거 갖고 불 내면서 하는 요리는 완전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이야. 큰일 나요. 그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예요. 증류주를 해야지 발효주로 하면 큰일 나요. 자, 향유를 만들고 간장이 들어가고 소스가 들어가서 화해를 시키고 잡냄새를 없앤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주재료가 들어가면 돼요. 주재료가. 교과서를 보면 그 다음에 주재료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비대면이 되면 이 과정을 걸쳐서 계속 갈 거예요. 여기서 주재료만 바뀌면 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튀겨갖고 여기다 넣고 볶아내. 그러면 그게 뭐야? 네? 우리 책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차례를 볼게요. 차례를. 그럼 여기 보시면 볶음 요리 많이 나와. 라조기 같은 거, 깐풍기 같은 거, 홍쇼두부, 마파두부, 그 다음에 바스는 볶을 게 없죠. 그 다음에 탕수조기, 채소볶음, 그죠? 부추자체, 난자완수, 경장육사, 다. 이 부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호텔 요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 책들을 보면 50% 이상이 볶는 요리는 먹을 이용한 요리 중에서 50% 이상, 한 60, 70%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탕수, 조기도 소스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단지 이제 여기는 새콤달콤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케찹 볶음 똑같아. 굴소스 대신에 케찹을 넣는 거야. 그 전자에까지 볶는 건 똑같아. 대신에 이제 향유를, 이거는 약간 매콤하게 하기 때문에 향유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약간 매콤하게 위해서 고추를 차분해갖고 그 상태에 들어가고, 그죠? 그럼 향유가 됐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어? 그 다음에 소스 종류가 들어가고 케첩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화해를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튀긴 새우를 넣고 볶아주는 거야. 그게 새우 케첩 볶음이야. 탕수 조기도 마찬가지야. 고추 잡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지금 이 과정을 똑같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추 잡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분을 이용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추 잡채 같은 경우는 전분 없이 그냥 있는 이 소스만 갖고 볶아서 내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 고추 잡채도 마찬가지야. 여기 레시피를 보면, 소스 종류를 보면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청주, 참기름, 식용유, 녹말가루.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난자완수 보면 청주, 마늘, 생강, 파, 후추, 기본, 청주 똑같아. 대신에 소스가 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우리 난자완수 같은 경우는 보통 굴소스를 조금 넣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냉채고, 요건 탕이고, 그죠? 팔고채, 깐슈, 과일 다 똑같은 과정을 위해서 볶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자, 기름에 향유를 먼저 넣고, 고추가 됐든, 자, 파마늘, 생강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매콤한 거, 고추가 들어가는 건 그때 고추를 넣고 살짝 볶다가 기름을 내서 볶다가, 그 다음에 간장 살짝 들어가고,
간장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새콤달콤한 건 간장이 안 들어가지. 근데 새콤달콤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간장을 조금 넣어줘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소스가 들어가요. 장류. 그래서 향류, 장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장류의 잡냄새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주재료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주재료가 들어간다. 주재료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주재료까지 들어가서 볶아. 볶은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소스 같은 게 주재료가 없었잖아. 우리가 지금 요 호우 청채는 주재료가 데친 거였었단 말이야. 근데 주재료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재료가 들어가는 건 주재료를 넣고 볶다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육수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쯤에 육수를 들어가. 그러면은 육수하고 어울려지는 요리들은 육수하고 이제 끓겠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전분으로 농도를 맞춰준다. 그 다음에 전분으로 농도를 맞추면 끝이냐? 아닙니다. 자, 참기름은 어느 때 넣으냐? 고추기름은 어느 때 넣으냐? 자, 아까는 우리가 호유 청채를 할 때는 참기름으로 했어요. 빨갛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는 자, 소스가 만들어지면 자, 이제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다시 맛을 더 업을 시켜줘요. 그죠? 그렇지 않고 빨간 거를 빨간 음식이 요할 때는 이 상태에서 고추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고추기름 넣고 볶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전분 처리를 한 다음에 고추기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고추기름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는 굴소스에 소스 색깔만 갖고 소스를 냈어요. 지금은 고추기름 갖고 색깔을 내는 음식들은 이렇게 고추기름이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파두부도 이런 식이에요. 처음부터 고추기름 넣고 먹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팔보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볶아요. 이런 식으로 소스를 내요. 하지만 팔보라조라는 게 있어. 매콤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해가 가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갖고 이해를 되고 음식 10가지, 20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씩 계속 반복 학습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볶을 때 우리가 양념 순서가 있어요. 중식은 처음에 뭐를 한다? 향유를 만든다. 향유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향신료 갖고 하는 걸 향유라 그러죠. 그럼 향유를 어떻게 만드냐? 파, 마늘, 생강이 들어가는 건 레시피를 보거나 이런 책을 보면 파, 마늘, 생강을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파, 마늘, 생강을 먼저 그 파, 마늘, 생강의 향을 빼내기 위해서 향유를 만든다. 향유를 먼저 만든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장류가 들어간다. 간장, 그 다음에 소스류. 소스를 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스하면 우리가 소스는 영어란 말이에요. 중국말로는 우리가 근데 중국은 장류라 그래요. 장류가 들어가요. 소스라고 안 해. 장류라 그래요. 그래서 소스류라고는 이게 영어식 표현이지만 중국식이나 우리 한국말에 장류라 그래요. 장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간장, 된장 이런 것도 장류예요. 고추장, 그죠?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도 중국 소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굴소스 이거는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쓴 거지 장류라 그래요. 두반장, 그 다음에 해순장 이런 식으로 장자를 붙여요. 우리 간장, 된장 이런 것처럼. 그게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 장이 숙성시키는 음식을 숙성시키는 부분들을 장류라 그러잖아요. 똑같아 중국식도. 그래서 우리가 장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뭘 한다? 우리가 전분을 요하는 거는 그때 전분을 넣고, 그 다음에 전분을 요하지 않는 거는 이제 전분을 안 넣고 안 넣고 차이가. 그러니까 소스 양이 있는 음식은 전분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고, 소스가 없는 그냥 수수 볶음은 전분을 안 넣으면 돼요. 그죠? 육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분으로 농도를 맞추지만 육수가 안 들어가는 볶음 요리는 전분을 이용 안 한다. 그럼 거기까지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거서만 틀려지는 거지. 그지? 장류가 또 뭘로 바뀌냐에 따라 틀려지고, 전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틀려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향류 중에서 우리가 압축해서 빼낸 거 있죠. 그죠? 들기름, 참기름, 이거는 센 불에다가 하면 발암물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센 불에다가 그 기름을 쓰는 게 아니야. 마지막 코팅용으로만 쓰는 거야. 우리가 한식에서도 무칠 때 마지막에 넣고 무치지요. 그렇죠? 근데 원리도 모르고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기름을 넣고 거기다 볶아. 큰일 나요. 그 음식 먹으면. 그거 다 100% 다 발암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참기름이나 보통 우리가 들기름은 마지막 코팅할 때 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분으로 농도를 맞췄든 안 맞췄든 간에 그 과정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향을 더 해주고 맛을 더 모아주고 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쓰는데,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참기름, 들기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중에 가장 좋은 기름이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오일 이렇게 구분하듯이 넣어서 나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면, 지금 이 교과서를 이해를 하려면, 중식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볶는 과정 중에서 지금 소스를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지. 데치고 볶아서 주재료를 튀겨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중국 음식은 다 원고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음식은 이렇게 다양한 양념, 조미료들이 이만큼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느 때 넣냐? 이게 아니야.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먼저 향료를 만든다. 그 다음에 장류를 넣는다. 그 다음에 그 장류와 향료의 잡내를 없앤다. 그 다음에 육수를 넣든 뭐를 넣든, 육수를 넣는 건 육수를 넣고, 육수를 안 넣는 건 안 넣고, 육수를 넣는 거는 전분 처리를 해서 농도를 맞추고, 육수를 안 넣는 건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전분 사용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어떤 메뉴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지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이런 부분, 또 고추기름 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수업이지만 중식에서 어쩌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몸에 배야 돼요. 이거는 이 음식은 어떻게 뭐가 들어가 또 못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딱 음식을 보면 아 이거 향료, 그 다음에 장류, 그 다음에 뭐 전분을 넣는 음식이냐 안 넣는 음식이냐 볶음 요리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한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책이 있거나 또 중국 레시피를 보거나 중국 다른 음식 동영상을 보면 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다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 이 원리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했던 이 양념 순서만 잘 기억해도 중식의 볶음 요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자부합니다. 네. 풀어나가기도 되게 쉬워요, 메뉴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류 공부해야 되고,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장에 대해서 PPT 자료를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자료를 내가 올려드린 게 있을 거야. 그것도 기초를 삼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장류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럼 장이 어떤 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은 어떤 맛을 나고 우리가 고추장의 맛, 된장의 맛, 간장의 맛을 아는 것처럼 중국에는 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접해보면 모든 음식을 풀어나가기가 되게 쉽다는 거. 향료를 먼저 볶을 때 먼저 향료를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장류가 들어간다. 그죠? 향류, 장류.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육수가 들어가면서 전분을 하냐 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다음이 딱 요 네 순서에서 한 가지가 빠지냐 안 빠지냐. 그죠? 하지만 첫 번째 향류, 두 번째 장류, 전분 처리는 빼고 전분을 하려면 육수가 들어가는 거고 전분 처리를 안 하는 거는 육수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이제 고추기름이나 파기름이나 이런 거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팅을 시켜준다.
절대 처음에 하는 게 아니다. 참기름 이런 거 먼저 붓는 거 아니다. 그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강조를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소스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들기름, 참기름을 왜 안 그렇게 쓰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2차 대면 수업할 때도 그렇게 뭐 한 번은 얘기를 하겠지만 해서 나가겠지만 또 강조하겠지만 이 부분만 오늘 제가 했던 수업 이 부분만큼은 메뉴는 별거 아니더라도 이 순서만 알면 이 책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식 메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고 풀어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원리만 알면 중식은 되게 쉬워져요. 어떻게 한다? 향료를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장류가 들어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저번에 짜장면도 했을 거야. 그때는 이런 설명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짜장면을 했을 때 기름에다 양파를 볶아요. 그죠? 돼지고기 뭐 하고 그때도 보면 먼저 향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장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재료가 뭐가 들어갔어요? 양파 들어갔어요. 양파를 계속 볶았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장류가 들어가죠. 장류가 들어가서 양파를 계속 볶아.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전분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짜장면에 우리가 참기름을 넣지는 않잖아. 그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는 메뉴가 있고 안 넣는 메뉴가 있는데 참기름을 넣는 건 맨 마지막에 넣는다. 안 넣는 건 안 넣는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마파두부 할 때도 마찬가지야. 마파두부에 향료를 만들었어요. 그죠? 향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류가 뭐가 들어가서 그때는 두관장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굴소스하고 두관장하고 같이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장내를 없애주고 청주나 소주나 이런 증류주 갖고 잡내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주재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주재료가 들어가고 육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분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뭐랬죠? 참기름으로 맛을 완성시켰어요. 자, 똑같죠 그때도. 또 오늘 한 것도 똑같아. 소스도 마찬가지야. 지금 소스도.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보면 이 전에도 똑같이 했어. 근데 왜 지금 설명하냐? 이제는 이게 기초가 돼서 이제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음식을 앞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양념하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깐풍새우를 한다. 그 다음에 뭐 팔무채를 한다. 똑같아. 단지 주재료를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그 시기 지금 볶는 과정, 소스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차이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제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핏대를 세워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알면 이 방법을 알고 이 방법을 습득을 하면 중국 음식은 풀어나가기가 되게 쉽다. 아니 술술 풀려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스 만드는 과정과 우리가 볶음 요리에서 소스 들어가는 순서, 볶는 순서를 전체적인 거를 제가 딱 노하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건 노하우예요. 하나하나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음식을 배워오고 음식을 하고 또 한국에서 지금 필드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하면 책에는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을 찾아봐요. 그런 책이 안 나. 중국 요리 책을 찾아봐도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책을 풀어보면 실습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음식을 하고 해보면 똑같아. 이런 거였었구나.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조금 강하게 추천하고 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요리 쪽으로만 빨리빨리 해줄 시간이 된가 말까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갖고 집에서 책에 못 냈던 음식을 한번 봐도 똑같이 하면 큰 문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 좀 짜다. 그랬을 땐 장류가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런 부분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식 요리는 이제 솔솔 풀릴 겁니다. 자, 7주차, 8주차는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는 어떻게 할지 아직 학교에서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중간고사 대면 수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서술형 시험을 하게 될 거예요. 서술형 시험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동안에 뭐가 꼭 이제 뭐라 그럴까 서술형 시험이 아니면 레포트로 대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학교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술형 시험을 하게 되면 제가 다음 주 7주차 때 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1학년 과 대표들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7주차 수업을 마치고 8주차 때는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상태라면 그 다음에 9주차 때부터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8주차는 대면 수업이 아마 거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시험 기간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얼굴 보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험이지만 시험 기간이지만 시험 시간이지만 얘기할 수 있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할게요. 제가. 자, 오늘은 7주차 수업을 볶음 요리에 대해서 하는 방법, 이 소스 넣는 방법, 양념하는 방법 순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유, 장류, 향유를 먼저 만들고 장류를 만들고 그 장류의 냄새, 잡내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전분이 들어가냐 전분이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들기름이냐 참기름이냐 해주는 거 이 부분 까먹으면 안 돼요. 아까 동영상으로 하는 거 보셨죠? 그것만큼만 외우고만 계셔도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메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한 시간에 한 가지 배울 거를 한 시간에 5가지, 6가지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좀 팩트 있는 메뉴,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메뉴, 맛있는 메뉴 이런 걸 선별해갖고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